2019년 첫 번째 콜로퀴움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개인별 지원과 주거 지원을 주제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콜로퀴움은 나는 시설에 산다, 시설을 말하다로 시설 정체성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시설은 각 입주자의 집이다. 여느 사람이 집에서 하는 일은 집에서 돕고 여느 사람이 집 밖에서 하는 일은 집 밖에서 돕자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콜로퀴움은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탈시설 찬성, 반대를 논하기보다는 탈시설 시비를 논하기보다는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준비되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영상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정선옥, 나 영진 엄마. 두 번째는 사람살이 흔들림 있어서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선옥이고 제 아들은 정영진입니다. 돈가스하고 구마선이 좋아하는 메뉴 사러. 아니요,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날은 왜 이 분식점 갔죠? 선옥 씨? 원래 매운 거 먹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그냥 마음이 여기 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날은 두 분만 계셨던 거예요? 네. 다른 회원분들 안 계시고? 네. 육개장이 맛있어. 이거 떠먹어봐봐. 육개장 맛있어. 맛있지? 뭐 오늘 애기는 몇 시에 끝나? 아들은 4시요. 4시? 4시 20분인 내가 마중 나가니까. 공방 원장님이랑 자주 얘기해요? 영진이에 대해서? 네. 건조대 응. 이번에 살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게 더 좋아요? 그게 나도 건조대는 많이 안 써본 게 아파트는 이렇게 네. 위에 천자방에 빨래 건조대가 있잖아. 매달려 있는 거. 네. 이제 그것다 많이 쓰니까 건조기라고 했는데 건조대라고 생각해. 어떤 건조기 사면 좋은지 여기 공방 가서 네. 회원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네. 가정에서 뭐 쓰는지 같이 얘기 나눠가지고 선옥 씨는 이제 건조기를 물어본 거죠? 네. 근데 건조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 숲이 많이 안 차지하고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그 탈수 중에 이번에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건조대는 많이 안 되겠어. 우리 식구가 없으니까 빨리 많이 안 나오잖아. 11월이나 해서 우리 여기 화실 식구들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첫 저기라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시회를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책도 만들려고 장소를 빌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냥 한 3, 4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해줬어. 응. 그리고 여기 있잖아, 예술전다. 네, 알아요. 그게 어딘지. 여기 빌려갖고 11월 달 좀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래갖고 같이 하자. 같이 하면은 위에도 예쁘게 내면은 좋잖아.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 그러면 그림은 선옥 씨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멍선생이 보여주면 그거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선옥 씨. 이게 저기 바란스가 안 맞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 두 줄인데 얘는 한 줄만 있어. 그럴 때는 그거 선욱 씨가 그거 이렇게 살짝 여기다 선 하나만 넣어주면 딱 맞잖아. 했는데 여기도 조금 더 해줄게.
맨 처음에 같이 체험 리테일로 같이 갔다 왔어요. 팝아트랑 그림이 그림 그리면 편하네.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옆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고모한테 물어보고 실수하면은 한 번 더 물어보고.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바빠요, 성욱 씨. 응.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아니 번호 보고 있었어. 아, 번호 물어봐요. 버스 번호. 번호 물어보시러요. 아, 버스 번호. 아유, 가다가 실수할까 봐서. 첫동 버스 타는 거. 그죠, 그죠. 얘 노선편 보는 거예요. 수승공원에서 분리수거 하고 있어요. 같이 가다가 뿔뿔이 헤어져요. 이렇게 둘 이렇게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옆에서. 혹시 지난번에 같이 야미도 태워주신 분이세요? 네, 그렇구나. 분리수거 하러.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내일 뵐게요. 이력서 써보고 그 신청해봤어. 저기 어디냐 돈가스 거기 설거지 일을 또 해서 해봤어. 네. 요리 청소하는 거랑 돈가스 설거지도 같이 했어. 돈 벌어야 하니까 관리도 내야 하고 먹을 것도 먹어야 하고 가시비로 내야 하고 자식이랑 키워야 하니까 어른 되면은 정자도 입혀주고 싶고 학원비도 내주고 있어. 이건데 이 생각났네 이름이. 야, 스타벅스 5층 내 자식이 이게 내 아들이라서. 들어가자. 영진이 대다 주고 있어. 응. 더워. 성욱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시간 맞추고 있어. 무슨 시간이요? 데려가는 시간. 누구 데려가는 시간이요? 영진이. 알람 맞추면은 영진이 데려가는 시간이 맞으니까. 이날 뭐 만들었어요? 볶음밥. 어. 볶음밥 잘 먹었어요. 이거 아이씨. 반장님. 그죠. 바쁜데 지금. 얼른 가야죠. 이렇게. 자, 물. 자, 여기 앉아서 쉬우. 이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부르면 와. 오케이?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요리 준비하고 이러는 게 성욱 씨 힘들진 않아요? 안 힘들어. 요리하면은 어제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서. 우리 준비하고 있어. 두 번째 준비. 도와줄까 엄마가? 도와줘요? 응. 아니. 먹을 거야. 볶아서 먹을 거야. 같이 요리할 때도 있고 은진이가 그냥 핸드폰 보여줄 때도 있고 은진이가 도와주면 좋아.
영진, 이거? 응, 알았어. 담아줄게. 빨리 와, 영진아. 밥 먹게. 아유, 삐지지 말고, 빨리. 영진아. 일어서! 우치! 응. 삐졌구만? 삐돌이? 맛있어? 네.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붕어교육. 화날 때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영진이요. 말로 해야지, 말로. 어디 가요? 우리 지금? 엄마트. 아, 홈마트? 홈마트 왜 가는데요? 간식 사러. 치즈? 소세지? 우리 먹는 걸 고르기로 했는데, 영진아? 아니. 응. 가자, 골라. 여기 많잖아. 영준아, 여기 어디야? 엄마랑 놀러 갔잖아. 거기 서 있어. 됐어. 이거 볼 거야, 저거 볼 거야. 이거? 하나. 자.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응. 가자. 엄마.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영진이랑 쭉 같이 사고 싶어요. 영진이랑 행복하게 꾸면서 살고 싶어. 같이 살 거야. 힘들어도 내 새끼인 게. 탈시설을 이야기하면 입주자의 정체성이 두 가지로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설장애인, 하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 자유롭게 자립하는 장애인, 자유롭게 사는 장애인. 시설 장애인은 감옥에 사는 장애인, 노존에서 사는 장애인, 단체 생활을 하는 장애인. 3년 동안 콜로키움의 주제는 모두 달랐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콜로키움의 김종술 씨는 본인 사진 찍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배울 곳 두루 알아보다가 평생학습관에 등록해서 사진 배우고, 그러다가 강사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있는 물빛사업에 가입해서 회원들과 이곳저곳 출사 다녔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회원전에 전시했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김종술 씨와 김종술 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물빛사업의 교수님과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있는 이젠 내가 길을 잡았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자 씨도 자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 산다고, 집 밖에서 사람들과 만난다고. 자기 삶을 사는 이옥자 씨는 노래교실 회원으로, 옥급교회 성도로, 상롱드 메르시 단골 손님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옥자 씨와 때마다 만나며 어울리며 더불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강사님과 회원분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분들, 살롱드 메르시 부원장님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시설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 존재인 나, 사람 정선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나 정선옥으로 미나공방 회원으로 그림 그리고 나 정선옥으로 희망근로 참여자로 직장 다닙니다. 나 정선옥으로 영진 엄마로 아들을 키워갑니다. 때마다 어울리고 더불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 선생님과 회원님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들 영진이.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까요? 자기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본 사람들입니다. 로드맵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탈시설을 하든 시설에 살든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로 만나는 사람으로만 한정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를 꿈꾸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조직,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든 발표가 되지 않았든 정선옥 씨는 정선옥 씨의 삶을 살 거거든요. 변함없이 입주자의 사람살이를 위해서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사업가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선옥 씨 전담 사회사업가 김주희입니다. 제가 정선옥 씨 전임자하고 이번에 정선옥 씨를 맡게 된 사회사업가여서 함께 출연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생긴 희망근로라는 또 일자리가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어 지금 쉬고 있다라는 상황을 본인이 설명을 하셨고,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직접 신청하고 그 합격 결과까지 본인이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로서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고구마랑 감자를 주셨어요. 집에 가니까 고구마랑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 씨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분이 주셨대요. 그래서 영진이랑도 맛있게 쪄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좀 그분한테 뭐라도 조금 감사 표시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음료수 갖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다 드리면서 인사도 했었던 경우도 있고요. 출근지가 소송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야미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태워주신 분이 계셔서 차량 태워주셨으니까 좀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직장 동료 간의 도리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옥 씨가 이전부터 팝아트를 배우고 계셨고, 팝아트는 평생교육원에서 듣고 계셨죠? 평생교육원에서 들을 때는 여러 수강생분들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제한 시간 동안 여러 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선옥 씨만 좀 집중해서 팝아트를 봐주시기도 어렵고,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귀가하는 게 바빠서 이렇게 관계하는 걸 좀 살피지를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공방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좋겠다. 마침 또 코로나 상황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1대1로 공방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래서 알아봤던 곳이 지곡동에 그림 관련해서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곳이 있어서 이전에 하셨던 팝아트, 지금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 미나 공방, 이렇게 두 곳을 찾게 되었고, 두 곳 다 가서 원데이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팝아트에서는 이전에 하셨던 거 계속 하셨고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잘 하기도 했는데, 미나 공방은 처음 봤던 그림 분야였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미인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인도 연습하면 그릴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옥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미인도를 그려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방선생님한테 다시 연락드려서 공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주 2회씩 가서 그림 그리시고 선옥 씨랑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밥도 먹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옥 씨가 공방을 갔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냥 선옥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방에 인사드리러 간 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평소에는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에 되게 조금 주저하는 정성 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방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테이블에 회원분들이 앉아 계실 때 얘기할 때 끄덕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정선욱 씨 모습을 봤고요. 어쨌든 그림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같은 매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할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선욱 씨가 공방 선생님의 전시회를 가면서 축하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축하를 하면 좋을지 선옥 씨랑 의논을 하고 선옥 씨는 꽃을 사길 원했어요. 그래서 꽃을 같이 구입을 할 때도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같이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물이 적당한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꽃집을 가니까 꽃 하나하나를 고르더라고요. 빨간 색깔 꽃 주시고요. 노란 색깔 꽃 주시고요. 하나하나 꽃을 다 골라서 되게 예쁘게 포장하는 걸 보니까 그래 뭐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느낀 것 같아요.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같이 축하의 메시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선욱 씨가 말을 전할 때 좀 긴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꽃을 전할 때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선욱 씨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거 더 얘기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 뵙기 전에 그런 인사할 수 있는 것들도 했었고요. 정순옥 씨가 요리를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자취를 하면서 요리 실력이 점점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은 꼭 함께 반찬 만들기로 해서 함께 본인이 만들 요리 찾아보고 필요한 장 보고 같이 재료를 썰기도 하고 아니면 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선욱 씨가 찾아보고 그 안에서 영진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공방에도 다니지 않으셨고 직장도 없는 상태였어서 온전히 하루 3끼를 다 집에서 챙겨서 먹어야 하는 게 많았어요. 반찬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반찬 가게를 이용해서 반찬을 사오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공방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은 공방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 점심은 공방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먹을 메뉴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식사 상황이 좀 변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리듬에 따라 정선옥 씨의 식사 생활은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이 막 떼를 부리고 있어서 엄마가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어쨌든 아들이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선우 씨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성욱 씨가 이걸 어디선가 배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 엄마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선우 씨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어떤 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전임자부터 선옥 씨가 아들과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 교육에도 참여하고 부모와 관련된 교육들이 있을 때는 선옥 씨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단지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뭐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는 걸 보고 함께 의논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부모 교육에 좀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교육, 뭐 다른 교육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그걸 또 실천을 또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영진이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선옥 씨가 꾸준히 지금까지 그 배웠던 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선호 씨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왜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두 집 살림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고 있고 근데 영진이는 척동빌라 301호에 살고 있으니까 두 집을 다 봐야 되잖아요. 엄마 퇴근하고 오면은 아들 뭐 가방 챙기기, 그다음에 내일 입을 옷도 챙겨놔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엄마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바쁜 거예요. 두 집 살림해서. 전 그렇게 요새 선옥 씨랑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원래 부모 자녀 사이는 일상에서 있는 소소한 그 좋은 기억 있죠. 엄마랑 했었던 좋은 기억들. 막 어떤 막 특별한 뭐 해외를 가거나 뭐 이런 큰 이슈 말고 그냥 일상에서 있는 소소한 다양한 그런 일상들에서 있는 좋은 기억, 경험 그런 것들이 되게 켜켜이 쌓여서 엄마와 그 아들의 정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리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영진이 도움 받아서 같이 하고 또 맛있게 먹고 그런 게 더 영진이한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든 발표가 되지 않았든 정선옥 씨는 정선옥 씨의 삶을 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하던 대로 네, 정선옥 씨가 원하는 삶을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에 주력을 할 거고요. 네, 변함없이 입주자의 사람살이를 위해서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정체성은 주거시설과 지원 기관입니다. 주거시설은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옥급 척동빌라에는 입주자 14명의 집이 있습니다. 미룡동 그린빌 201동, 209동, 210동, 304동, 317동에는 입주자 13명의 집이 있습니다. 지원 기관은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탈시설을 해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탈시설 했으니 살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관은 기존 시설에서 센터로 바뀝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주거코치. 그렇다면 입주자를 지원하는 시설사회사업가, 탈시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코디네이터는 무엇을 지원해야 될까요? 영상에 나오는 사회사업가들은 정선옥 씨가 자기 삶을 살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선옥 씨와 미나공방 선생님이 취미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왔습니다. 다닐만한 공방 알아보고 원데이 클래스 들어보고 미인도를 꿈꾸며 등록하고 선생님과 그림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과 그림 그리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과 차 마시고 식사하고 아들 키우는 이야기하고 건조기 사는 것 물어보고 회원 전시회 준비했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끼리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것으로서 감당하게 지원합니다. 직장은 어떤가요? 구직, 출근, 관계 또한 모두 당사자의 일이게 도왔습니다. 이력서 쓰고 일할 곳 알아보고 상담받고 희망글로 참여했습니다. 출근하는 이유도 분명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가스비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아들 학원비 내야 됩니다. 관계 또한 집중해서 지원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지원하는데요.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사업가가 제안합니다. 감자 받았으니 감사 인사하자고, 누가 태워주셨으니 가시 감사 인사하자고, 회식 자리에 올려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정선옥 씨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지원합니다. 그 일의 수준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 해볼 만한 일을 사회사업가가 적극 제안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아들 등하교, 학원 등하원, 아들 옷 세탁, 아들 집 정리, 아들 저녁밥 차리기, 때로는 함께 요리하기, 가까운 나들이, 여행,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수준을 늘려갑니다. 지금은 두 집 살림을 하지만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 날을 꿈꾸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공방 다니면 끝, 취업하면 끝, 아들 잘 키우면 끝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서 돕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선옥 씨의 인간관계, 이웃관계를 붙잡아 여느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살이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시선은 사람살이입니다. 보건복지부위원회 국감에서 최영 의원이 탈시설 찬반 논란에 흔들림 있어서는 안 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콜로키움에서 더순구구지원센터는 탈시설 사람살이 흔들림 있어서는 안 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더순구구지원센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